오세봄은 45살입니다. 지금은 서울 지하상가 한쪽에서 가죽 수선과 구두 뒤축을 고치는 일을 합니다. 손톱 끝에는 늘 본드 자국이 남아있고 손등에는 잔주름이 촘촘합니다. 그래도 세봄은 손을 숨기지 않습니다. 이 손으로 먹고 살았으니까요. 가게 문을 여는 시간은 늘 비슷합니다. 셔터를 올릴 때 철컥거리는 소리가 먼저 나고 바닥에 먼지가 한 번 일어납니다. 세봄은 그 먼지를 빗자루로 쓸어 모으며 천천히 숨을 고릅니다. 사람들 발걸음이 본격적으로 많아지기 전 그 잠깐의 고요가 좋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세봄은 가끔 오래된 냄새를 떠올립니다. 튀김기름 냄새, 젖은 행주 냄새, 비린 설거지통 냄새요. 세봄이 자란 집은 동네 분식집이었습니다. 자랐다는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곳에서 세봄은 아이였다가 금방 일손이 되었습니다. 아침이면 양모는 세봄의 앞치마 끈을 거칠게 묶어주곤 했습니다. 매듭이 목덜미를 긁어도 세봄은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내면 일이 하나 더 늘어났으니까요. 세봄아, 물 좀 가라. 세봄아, 김밥 썰어. 세봄아, 설거지부터 해. 언니와 오빠가 있었습니다. 집에 있긴 했지요. 하지만 가게 일이 바쁠수록 그 둘은 투명해졌습니다. 세봄만 자주 불렸습니다. 한 번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어요. 가게가 정신없이 돌아가던 날 세봄은 너무 억울해서 양모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왜 맨날 저만 시켜요? 양모는 행주를 물에 한 번 적시더니 손목을 탁 털었습니다. 축축한 행주가 세봄의 볼을 탁 때렸습니다. 차가운 물기가 얼굴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양모의 눈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말이 많다. 손님들 들리겠다. 언니랑 오빠도 하면 되잖아요. 걔들이 너랑 같아? 너는 내가 할 일 하면 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다만 세봄은 그날 행주가 떨어진 바닥을 주워들고 다시 손님상으로 향했습니다. 눈이 뜨거워도 참았습니다. 손님은 떡볶이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학교는 자주 끊겼습니다. 단체 손님이 잡힌 날이면 더 그랬습니다. 양모는 아침에 세봄의 가방을 문 옆에 세워두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가지 마. 사람이 부족해. 선생님이. 인생 공부가 더 급해. 세봄은 교실 창문을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실 안의 분필 냄새는 그때 세봄에게 너무 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세봄은 자다가 화장실이 급해 잠에서 깼습니다. 방문 틈으로 거실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양부와 양모가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세봄은 문고리를 잡은 채 멈췄습니다. 걸어나가면 괜히 한 소리를 들을까 봐요. 그래서 문틈에 눈만 대고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때 세봄의 귀에 말이 박혔습니다. 쟤 언제까지 데리고 있을 거야? 중학교 가잖아. 그럼 이제 도로 갖다 버려. 돈이 너무 들어. 생각보다. 당신 맘만 약해가지고. 세봄의 등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데리고 있다는 말이, 갖다 버려라는 말이 맥주 거품처럼 가볍게 튀어나왔습니다. 세봄은 숨을 삼켰습니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들킬까봐 더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순간 발끝이 삐끗했습니다.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세봄은 놀라서 방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자신도 모르게요. 닫힌 문이 떨리고 거실 쪽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세봄은 이불 속으로 미끄러지듯 들어가 머리끝까지 덮었습니다. 눈을 꼭 감고 숨을 죽였습니다. 잠시 후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양모의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세봄은 이불 속에서 손가락을 움켜쥐었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나? 바람이 불었나 보지.
낮게 중얼거리는 소리, 문이 다시 닫히는 소리. 그제야 세봄은 이불 속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소리내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세봄은 달라졌습니다. 더 말을 아꼈습니다. 더 빨리 움직였습니다. 혼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들키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언젠가 정말 갖다 버려질 수 있다는 생각이 세봄의 하루를 조여왔습니다. 웃음이 줄었고 눈빛이 먼저 바닥을 봤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입학 통지서가 도착하던 날, 세봄은 그 종이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 적힌 글씨가 이상하게도 차갑게 보였습니다. 세봄은 종이를 접어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양모가 보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날 밤 세봄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교과서 대신 얇은 옷 한 벌과 주머니에 있던 동전들을 넣었습니다. 지퍼가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세봄은 숨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거실에서는 TV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웃음소리, 광고음, 아무 일도 없다는 듯한 소리요. 세봄은 문 손잡이를 잡고 아주 천천히 돌렸습니다. 바깥 공기가 들어오며 방 안의 기름 냄새가 잠깐 옅어졌습니다. 세봄은 신발을 신고도 뒤꿈치를 바닥에 세게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습관이 그날은 생존이었습니다. 문을 나서기 직전 세봄은 한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불이 켜진 분식집 주방이 보였습니다. 튀김 기름이 끓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 소리가 세봄을 잡아당기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세봄은 그때 알았습니다. 앞으로의 인생은 돌아갈 곳이 아니라 살아남을 길을 찾는 일이 될 거라고요. 그리고 그 길 끝에서 누군가의 이름 석자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오세봄은 그날 밤 집을 나왔습니다. 가방은 가벼웠습니다. 마음은 무거웠지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다만 돌아가면 언젠가 갖다 버려질 거라는 확신만 또렷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멀리 갔습니다. 낯선 터미널에서 내렸습니다. 세봄은 사람들 사이에 섞여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울면 눈에 띌까봐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러다 기억이 잘 안 나요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스스로도 어색했지만 그 말이 아니면 살아남을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시설에서 세봄은 새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 이름은 입에 붙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생활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밥 먹고 씻고 공부하고 잠을 자는 것. 일하지 않아도 되는 하루가 있다는 사실이 세봄에게는 낯설고도 이상했습니다. 가끔은 죄를 짓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혼날 것 같았지요. 20살이 되었을 때 세봄은 시설을 나왔습니다. 자립지원금이 얼마인지, 원룸 계약서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 걸 배우면서도 마음 한쪽이 계속 걸렸습니다. 끝인사 같은 것이요. 미워도 두려워도 그 집에서 나온 건 사실이었습니다. 세봄은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말투는 최대한 담담하게 했습니다. 어릴 때 헤어졌던 보호자분을 찾고 싶습니다. 경찰은 잠깐 서류를 보고 물었습니다. 기억이 돌아오셨어요? 네, 조금씩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봄은 그 거짓말이 누군가를 해치지 않는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최소한 생사라도 확인하고 싶었으니까요. 며칠 뒤 연락이 왔습니다. 양부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양모는 병원에 있다고 했습니다. 병원 복도는 늘 비슷한 냄새가 났습니다. 소독약 냄새, 젖은 첫 냄새. 세봄은 안내받은 병실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도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 위에 누운 양모는
예전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자세히 보기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세봄은 숨을 고르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양모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눈은 제대로 뜨지 못했지만 숨이 한 번 크게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세봄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놀랍도록 가벼웠습니다. 저 인사만 하려고요. 그냥 살아있다고. 양모가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자 세봄은 고개를 더 가까이 기울였습니다. 그때 들린 건 이름 석자였습니다. 끊어지고 다시 이어지고 숨 사이로 새는 소리였지요. 윤인자. 세봄은 순간 굳었습니다. 그 이름이 양모의 이름도 분식집 단골 아주머니들의 이름도 아니었습니다. 누구요? 엄마, 누구요? 윤인자요? 양모는 대답 대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어디 사세요? 연락처는. 세봄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양모의 손이 힘을 잃었습니다. 의료진이 들어오고 커튼이 치고 짧은 안내가 이어졌습니다. 세봄은 병실 밖 의자에 앉아 한참을 손바닥만 바라봤습니다. 그 손에 아직 양모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날부터 세봄은 윤인자라는 이름을 들고 다녔습니다. 주민센터를 가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이름으로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관계가 확인돼야 조회가 됩니다. 개인정보라서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추가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생년월일이나 주소 같은 것이요. 추가 정보가 없었습니다. 세봄에게는 이름 석자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봄은 발품을 팔았습니다. 옛 동네로도 가봤습니다. 분식집 자리에 다른 가게가 들어서 있었고 아는 얼굴은 없었습니다. 시장 상인회에 들러 물어도 그런 이름은 잘 모르겠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세봄은 메모장에 아무것도 쓰지 못한 채 돌아서야 했습니다. 결국 의붓 형제를 찾아갔습니다. 잘 사는 친척집에 얹혀 산다는 소문을 겨우 따라간 것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어준 의붓 오빠는 세봄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 왔는데? 나 물어볼 게 있어. 윤인자라는 사람 알아? 미쳤냐? 의붓 언니가 안쪽에서 나오며 말을 받았습니다. 너 집 나가더니 이제 와서 친부모 찾으려고? 나도 알아야 하잖아. 내 엄마가 누군지. 그 말에 의붓 오빠가 비웃듯 숨을 뱉었습니다. 대사가 거칠어졌습니다. 그때는 세봄도 반말이 나왔습니다. 듣고 싶어? 이미 끝났어. 너 친엄마 오래전에 죽었어. 뭐? 엄마가 보상금 같은 거 받으려고 연락했던 적도 있었대. 근데 내가 사라져서 물 건너갔지. 의붓 언니가 팔짱을 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울고불고 하지 마. 우린 피곤해. 세봄의 목이 막혔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윤인자는 뭐야? 누군지도 몰라. 엄마가 죽기 전에 아무 말이나 한 거겠지. 의붓 오빠는 시선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너 잘 왔다. 키워준 값은 갚아야지. 세봄은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집을 나서는데 다리가 풀렸습니다. 골목을 돌아서는 순간 눈물이 확 올라왔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허무해서였습니다. 이름 석자를 붙잡고 버텼는데 그 끝이 이미 끝났다는 말이라니요. 그날 세봄은 오랜만에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잔인한지 알았습니다. 일부러 아껴둔 블라우스를 입고 평소 안 신던 구두까지 꺼내 신고 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구두 뒤축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한쪽만요. 세봄은 뒤뚱거리며 걸었습니다. 멀쩡한 쪽 굽이 더 얄밉게 느껴졌습니다.
세봄은 한숨을 삼키고 주저앉듯 버스 정류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누군가가 불렀습니다. 아가씨. 세봄은 못 들은 척했습니다. 그런데 발소리가 따라붙었습니다. 잠깐만요. 그걸로 계속 걸으면 안 됩니다. 세봄은 그제야 멈췄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괜히 또 상처받을까 봐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이상하게도 차분했습니다. 세봄은 손에 떨어진 구두 뒤축을 꼭 쥐었습니다. 그날 밤 세봄은 결심했습니다. 더는 누구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지 않겠다고요. 그리고 설령 윤인자가 끝이라 해도 자신이 무너지면 진짜로 끝이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세봄은 다시 길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구두 뒤축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먼저 붙들기 위해서요. 오세봄은 버스 정류장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떨어진 구두 뒤축이 쥐어져 있었지요. 차가운 플라스틱 조각이 손바닥을 눌렀습니다. 한쪽 굽이 없는 신발은 걸을 때마다 몸을 비틀게 했습니다. 허리와 골반이 먼저 긴장했습니다. 뒤에서 들린 아가씨라는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세봄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모른 척하면 마음도 덜 다칠 것 같았으니까요. 그러나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그 사람은 세봄의 팔을 잡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옆에 서서 굽이 없는 신발을 아래로 흘끗 보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그걸로 계속 걸으면 안 됩니다. 무릎부터 나가요. 세봄은 그 말이 이상하게 싫었습니다. 맞는 말인데도 자신이 불쌍해 보이는 것 같았지요. 세봄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짧게 뱉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은 게 아니에요. 그가 앞을 가리켰습니다. 지하상가 입구였습니다. 간판 불빛이 막 켜지는 시간. 구두수선, 가죽수선 같은 글씨가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잠깐만 들어오세요. 금방 붙여드릴게요. 세봄은 웃음도 안 나왔습니다. 돈도 마음도 여유가 없었습니다. 특히 오늘은 더 그랬습니다. 친엄마는 이미 죽었다는 말이 아직 귀에서 맴돌았으니까요. 세봄은 뒤축을 쥔 손에 힘을 줬습니다. 얼마예요? 그냥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이 어딨어요. 저도 돈 있어요. 그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친절한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그 담담함이 세봄을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동정하는 거 아닙니다. 영업입니다. 네. 다음에 구두 닦을 일 있으면 맡기세요. 손님 확보하려는 거예요. 세봄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자는 세봄 또래로 보였습니다. 얼굴은 검게 그을렸고 손가락 마디가 굵었습니다. 손톱 밑에는 구두약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눈빛은 맑았습니다. 세봄은 그 눈빛이 낯설었습니다. 세상은 대체로 날카롭거나 무심했으니까요. 세봄은 결국 뒤축과 구두를 내밀었습니다. 남자는 말없이 작업대에 올려놓고 본드와 작은 망치를 꺼냈습니다. 가게 안은 좁았습니다. 벽에는 다른 솔과 구두약통이 줄지어 있고 바닥에는 가죽 조각이 작은 눈처럼 흩어져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뉴스가 낮은 볼륨으로 흘러나왔습니다. 남자는 손을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떨어진 부분을 닫고 본드를 바르고 잠깐 눌러 고정했습니다. 세봄은 그 짧은 시간 동안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하면 울음이 튀어나올까 봐요. 오늘은 괜찮은 척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됐습니다. 남자가 구두를 내밀었습니다. 놀랍도록 단단해 보였습니다. 세봄은 무심한 척 신어보았습니다. 발이 똑바로 섰습니다. 몸의 중심이 돌아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게 이상하게 서러웠습니다. 세봄은 가방을 뒤져 10,000원짜리를 꺼냈습니다.
사실 그 돈은 며칠을 버틸 생활비였습니다. 그래도 세봄은 돈을 내려놓았습니다. 빨리 끝내고 싶었습니다. 받으세요. 이거 너무 많아요. 됐다고요. 세봄은 더 말을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고마워지기 전에, 기대하기 전에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세봄은 구두를 신고 가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하상가 입구의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이 오히려 정신을 맑게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세봄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윤인자라는 이름은 여전히 막혔고 시설에서 나와 살던 원룸 월세 날짜는 다가왔습니다. 세봄은 편의점 야간 알바 공고를 보고도 망설였습니다. 밤을 새우면 낮에 찾으러 다닐 힘이 없을까 봐요. 그래서 낮에는 이름을 찾고 밤에는 잠을 설쳤습니다. 해결책은 없는데 시간만 흐르니 마음이 더 조급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저녁 세봄이 퇴근길 지하상가 입구를 지날 때였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작은 숨을 헐떡이며 따라왔습니다. 손님. 세봄은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호칭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또 무언가를 받게 될까 봐요. 세봄은 걸음을 더 빨리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가 앞을 막아 서지는 않았습니다. 옆으로 비켜서서 세봄의 손에 동전을 쥐어주었습니다. 그때 수선비요. 너무 많이 주셔서 돌려드리려고요. 세봄은 손바닥을 펼쳐보았습니다. 1,000원짜리 몇 장과 동전이 섞여 있었습니다. 액수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봄의 목이 갑자기 뜨거워졌습니다. 그걸 왜? 남자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마음에 걸렸습니다. 세봄은 웃지도 울지도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마음에 걸리는 일을 금방 잊습니다. 특히 모르는 사람에게는 더 그렇지요. 그런데 이 남자는 며칠을 기억했고 숨이 찰 만큼 뛰어왔습니다. 세봄은 그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또 기대하게 될까 봐요. 남자는 해맑게 덧붙였습니다. 다음에 또 뒤축 떨어지면 오세요. 아니면 구두 닦으러 오셔도 되고요. 세봄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동전이 손바닥에서 달그락거렸습니다. 세봄은 그 소리를 들으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도 이렇게 하네. 세봄은 잔돈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정말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저녁 드셨어요? 남자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잠깐 웃었습니다. 아직요. 세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짧게 했습니다. 그럼 국밥 같이 먹어요. 남자는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게 문만 잠그고요. 세봄은 남자가 셔터를 내리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손목에 힘이 들어가는 동작이 익숙해 보였습니다. 그 손목이 오늘 세봄의 하루를 붙잡아준 손목이었습니다. 국밥집으로 가는 길 세봄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윤인자를 못 찾더라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지는 않겠다고요. 그리고 어쩌면 삶의 답은 이름 석자가 아니라 내가 다시 서는 방법에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세봄은 아직 모릅니다. 이 남자와의 국밥 한 그릇이 자신을 어디로 데려갈지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절망 속에서 단서 같은 것이 손에 들어왔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봄은 그 마음이 앞으로의 위기를 더 크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기대는 언제나 상처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세봄은 더 조심해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주 작게 희망을 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든 넘을 수 있을까? 세봄의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세봄은 국밥집에서 나온 뒤에도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겨울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속은 조금 따뜻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한가 싶기도 했지요. 누군가가 마음에 걸려서요라고 말해준 것만으로 하루가 덜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세봄은 다음 날 아침 원룸의 작은 책상 앞에 앉아 종이를 펼쳤습니다. 윤인자라는 이름을 크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적었습니다. 주민센터, 기록, 옛 주소, 시설 담당자 연락, 단서가 될 만한 모든 것을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멈추면 더 깊은 구멍으로 빠질 것 같았습니다. 세봄은 당장 답을 찾자가 아니라 오늘은 한 칸만 가자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지하상가로 내려가는 길, 세봄은 잠깐 그 수선점 앞에서 멈췄습니다. 어제 잔돈을 돌려주던 남자, 정도현이 있던 곳입니다. 세봄은 가게 안을 슬쩍 보다가 괜히 민망해져 발끝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도연이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큰 동작이 아니었습니다. 왔어요? 같은 작은 인사였지요. 어제 잘 들어가셨어요? 세봄은 입술을 달싹이다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이 짧았습니다. 그래도 세봄에게는 큰 진전이었습니다. 도연은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종이컵에 따뜻한 커피를 한 잔 따라 내밀었습니다. 세봄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괜찮아요. 저, 받으세요. 오늘은 제가 손님 확보 못했으니까. 도연이 가볍게 웃었습니다. 세봄도 어쩔 수 없이 컵을 받았습니다. 손끝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세봄은 가끔 도연의 가게 앞을 지났습니다. 일부러 들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지나치다 보면 도연이 뒤축 괜찮아요? 하고 묻곤 했습니다. 세봄은 네라고 답하고 가던 길을 갔습니다. 서로에게 과한 친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거리감이 오히려 편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세봄이 들고 있던 가방이 무겁게 느껴지던 날이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또 한 번 추가 정보가 없으면 어렵다는 말을 듣고 나온 참이었지요. 세봄은 지하상가 벤치에 앉아 한숨을 삼켰습니다. 그때 도연이 멀리서 걸어와 옆에 앉았습니다. 말없이요. 침묵은 길지 않았습니다. 또 막혔죠. 세봄은 대답 대신 손가락으로 종이 가장자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도연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름만으로 찾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요. 이름은 단서입니다. 없는 것보단 낫죠. 세봄은 그 말에 눈을 깜빡였습니다. 없는 것보단 낫다는 말이 이상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세봄은 조심스럽게 자신도 모르게 속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늘 버려질까 봐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마음이 사람을 빨리 달리게 하죠. 근데 빨리 달려도 도착을 못하면요. 도연은 잠깐 생각하더니 세봄의 손에 들린 종이를 가리켰습니다. 그럼 속도를 바꾸면 됩니다. 오늘은 하나만 하자. 그렇게요. 세봄은 그 말이 좋았습니다. 누군가가 정답을 주는 게 아니라 오늘의 방법을 같이 찾아주는 느낌이었으니까요. 세봄은 그날 시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전 담당 선생님에게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혹시 제가 예전에 있던 기록 중에 보호자 관련 메모가 남아 있을까요? 선생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세봄아 많이 힘들었지. 그 한마디에 세봄은 목이 막혔습니다. 기록은 바로는 어렵지만 내가 동의하면 우리가 확인 가능한 범위를 알아볼게. 네. 부탁드려요. 세봄은 전화를 끊고 한동안 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누군가가 해볼게라고 말해준 것만으로도 바닥이 조금 덜 차가워졌습니다. 작은 성과도 생겼습니다. 선생님이 며칠 뒤 다시 연락을 줬습니다. 확실한 정보는 아니었지만
예전 상담 기록에 출생. 관련 문의를 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짧은 메모가 남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날짜는 흐릿했고 이름도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세봄은 그 종이 한 줄을 붙잡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찾으려 했던 적이 있다. 그 사실이 세봄을 조금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그 무렵 세봄은 도연의 수선점에서 일을 조금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정식 직원도 동업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바쁠 때 손을 보태는 정도였지요. 도연은 세봄에게 먼저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세봄이 스스로 제가 이거 해도 돼요? 라고 물었고 도연은 가능하죠라고만 답했습니다. 그 단순한 허락이 세봄에게는 안전한 문턱이었습니다. 처음엔 간단한 닦기부터 했습니다. 천으로 먼지를 털고 솔로 한 번 더 쓸어내고 광택을 올리는 일입니다. 세봄은 손에 힘을 빼는 법을 배웠습니다. 세게 누르면 가죽이 상합니다. 마음도 똑같다고 세봄은 혼자 생각했습니다. 너무 세게 누르면 부서진다고요. 어느 날 퇴근 무렵 도연이 세봄에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세봄은 놀라서 손을 뺐습니다. 이건 뭐예요? 그냥 오늘 도와준 거. 저는 돈 받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더 줘야 합니다. 일은 일이고 마음은 마음이죠. 세봄은 봉투를 받지 못한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봉투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제가 내일 저녁 사겠습니다. 도연이 웃었습니다. 그게 더 좋네요. 다음 날 두 사람은 다시 국밥집에 앉았습니다. 세봄은 처음으로 자신이 겁이 많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도연은 처음으로 자신도 외로웠다고 말했습니다. 대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짧은 문장들이 오갔습니다. 그래도 서로의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제는 제가 예의 없었습니다. 그날은 누구라도 그랬을 겁니다. 그래도요. 죄송했어요. 도연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사과는 끝. 앞으로는 같이 방법을 찾죠? 그 말이 세봄의 가슴을 조용히 눌렀습니다. 같이라는 단어가 세봄에게는 오래된 꿈 같은 것이었으니까요. 세봄은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오랜만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회색 하늘이었지만 전보다 덜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시설 선생님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말이었습니다. 옛날에 출생 관련으로 문의가 들어온 적이 있는데 그 문의가 어떤 기관을 통해 들어왔던 것 같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기관 이름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률이라는 단어가 메모에 남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세봄은 전화를 끊고 가만히 앉았습니다. 법률. 그 단어가 어딘가로 이어질 수 있을까? 세봄은 아직 모르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희망이란 원래 확실해서가 아니라 혹시가 생길 때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세봄은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만 달리지 않겠다고요. 손을 내미는 사람을 무조건 의심하지 않겠다고요. 물론 조심은 하겠지만 적어도 도망치기를 먼저 선택하지는 않겠다고요. 그리고 세봄은 그 법률이라는 단어가 자신을 아주 큰 문 앞까지 데려갈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직 문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길은 생겼습니다. 그 길 끝에서 세봄의 이름이 다시 불릴 수도 있겠지요. 그렇게 세봄은 다음 장으로 걸어갑니다. 이제는 뒤축을 붙인 구두로 조금 더 곧게 서서요. 오세봄은 법률이라는 단어가 적힌 메모를 들고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 또 막히면 그동안 붙들어온 희망이 한 번에 꺼질 것 같았지요. 그래서 세봄은 한 칸씩만 가기로 했습니다. 도연이 해준 말 그대로였습니다.
오늘은 하나만 하자. 세봄은 먼저 시설 선생님을 다시 찾았습니다. 선생님은 오래된 기록처를 꺼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확실한 건 아니야. 하지만 그 문의가 들어온 곳이 법률구조공단 쪽이었던 것 같아. 세봄은 그 말에 숨을 들이켰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이름만 들어도 커다란 문이 떠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뒤 세봄은 작은 서류 봉투를 들고 상담 창구 앞에 섰습니다. 창구의 직원은 세봄이 들고 온 기록과 시설에서 받은 확인서를 차분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아주 현실적인 말부터 했습니다. 가능한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어요. 그래도 남아있는 자료가 있으면 안내해 드릴게요. 그 말이 고마웠습니다. 안 된다가 아니라 해보자였으니까요. 기다리는 동안 세봄은 손바닥을 몇 번이고 폈다 쥐었습니다. 본드 자국이 남은 손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손을 숨기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 손이 자신을 여기까지 데려왔으니까요. 며칠 후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오래전 아이를 찾는다며 상담을 받았던 사람이 남겨놓은 기록이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때문에 당사자 확인 절차가 필요했고 그 기록에 적힌 이름이 세봄이 알고 있던 이름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았습니다. 윤인자가 아니라 비슷한 발음의 다른 이름이었지요. 세봄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또 틀린 길이면 어떡하나. 또 허무해지면 어떡하나. 그날 저녁 세봄은 도연의 수선점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도연은 말없이 셔터를 내리다 세봄을 보고 멈췄습니다. 표정이 안 좋네요. 세봄은 웃어 보이려 했지만 잘 안 됐습니다. 저요. 또 틀릴까봐 무서워요. 도연은 잠깐 생각하더니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틀리면 다시 붙이면 됩니다. 사람도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두도 몇 번이고 수선하잖아요. 사람은 더 그렇죠. 세봄은 그 말에 겨우 숨을 놓았습니다. 그날 밤 세봄은 결심했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도망치지 않겠다고요. 버려질까봐 먼저 떠나는 습관을 이번만큼은 끊어보겠다고요. 며칠 뒤 세봄은 안내받은 주소로 향했습니다. 낡은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세봄은 한번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세봄은 첫마디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문 안쪽에 서 있던 중년 여성은 세봄을 보자마자 눈을 크게 떴습니다. 놀람이 먼저였고 그 다음엔 오래 참아온 무언가가 얼굴 위로 올라왔습니다. 혹시 세봄이니? 세봄은 그 한마디에 다리가 풀릴 뻔했습니다. 이름을 정확히 부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누군가가 나를 아는 말 같았습니다. 세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오세봄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시설에 있었어요. 여성은 입술을 떨며 문틀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찾던 애가. 그 순간 세봄은 확신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괜히 기대하면 더 아플까 봐요. 대신 가장 현실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확인해야 해요. 저도 무서워요. 여성은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확인하자. 내가 괜찮다면. 친자 확인 절차는 생각보다 차분하게 진행됐습니다. 며칠이 걸렸고 그 며칠이 세봄에게는 몇 년처럼 길었습니다. 세봄은 그 사이에도 일을 했습니다. 도연의 가게에 나가 손님 구두를 닦고 뒤축을 붙이고 실밥을 정리했습니다. 손을 움직이고 있으면 마음이 덜 흔들렸습니다. 결과를 받는 날 세봄은 말이 거의 없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는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종이 위 문장을 읽는 순간 세봄은 한 번에 울지 못했습니다.
숨이 먼저 멎었습니다. 친자 관계가 확인됩니다. 그 문장이 너무 건조해서 오히려 더 진짜 같았습니다. 세봄은 종이를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울음은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소리 없이 오래 참아온 숨이 새듯이요. 그날 세봄은 조용히 그 집에 다시 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여성은 아무 말 없이 세봄을 끌어안았습니다. 따뜻했지만 과하지 않았습니다. 세봄은 그 품에서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저 잘못한 거 없죠? 여성은 세봄의 등을 토닥이며 답했습니다. 없어.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세봄은 그제야 울음을 조금 더 내보냈습니다. 늦어서 죄송해요. 늦은 게 아니야. 살아줘서 고마워. 그 후의 일들은 기적처럼 화려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현실적이었습니다. 세봄은 당장 모든 공백을 메울 수 없었습니다. 가족 사진을 한 번에 채우는 일도 지난 시간을 되돌리는 일도 불가능했지요. 그래서 세봄은 하루씩만 쌓았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연락을 하고 가끔은 말없이 앉아 있기만 했습니다.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을 때까지요. 도연은 세봄이 변해가는 걸 가까이서 지켜봤습니다. 어느 날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표정이 예전보다 편하네요. 세봄은 국을 한 숟갈 뜨고 대답했습니다. 내 편이 생겨서요. 도연은 웃었습니다. 그럼 이제 세봄 씨 편은 세봄 씨가 제일 먼저 들어줘야겠네요. 세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도망치지 않을게요. 세봄은 공부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꼭 거창한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자신이 빼앗긴 시간을 조금이라도 되찾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세봄은 야간 검정고시 교재를 펼쳤습니다. 글자가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날도 있었고 손이 먼저 굳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세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끔 과거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젖은 행주의 냄새, 거실의 맥주 냄새, 갖다 버려라는 말. 하지만 이제는 그 기억이 세봄을 끌어내리기만 하진 않습니다. 세봄은 알고 있습니다. 그때 자신이 버틴 덕분에 지금이 있다는 것을요. 어느 평범한 저녁, 세봄은 지하상가 셔터를 내리고 도연과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겨울바람이 불었지만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세봄은 잠깐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도연 씨, 네. 세봄은 한 박자 쉬었다가 말했습니다. 고마웠어요. 그날 잔돈 돌려주러 와줘서. 도연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제가 한 건 별거 아닙니다. 세봄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저한텐 별거였어요. 그날부터 제 인생이 다시 붓기 시작했거든요. 세봄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름을 찾는 일이 끝나도 삶은 계속된다는 것을요. 더 중요한 건 누군가의 이름이 아니라 내가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 일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세봄은 앞으로도 구두를 수선할 겁니다. 뒤축이 다르면 붙이고 가죽이 찢어지면 꿰매고 광택이 사라지면 다시 닦을 겁니다. 사람도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믿게 됐으니까요. 늦게 찾아온 가족이, 늦게 시작한 공부가, 늦게 배운 믿음이 세봄의 오늘을 지탱합니다. 세봄은 마지막으로 마음속에 짧게 말합니다. 나는 버려진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다시 서는 사람이다.